금강보행교 개통이 세종 시민들이 뽑은 올해의 10대 성과 중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짚어봅니다. 천안시가 직산향교 일대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감사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의 1심 첫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48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어느덧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세종시는 지방선거를 통해 수장이 바뀌는 등 적잖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과연 세종 시민들이 올해 어떤 뉴스를 주요 성과로 꼽았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개통된 금강보행교 일명 이응달입니다. 국내 최초의 원형 보행교로 현재까지 8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등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금강보행교 개통이 세종 시민들이 뽑은 올해의 10대 주요 성과 중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즐길거리 확충과 이동약자의 편의 향상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봄, 가을철에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여러 박람회라든가 축제 같은 거 보행교에 대해서 충분히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성과는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확정이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사무처 용역 결과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나왔고 소요 예산은 3조 6천억 원이 투입될 걸로 추정됐습니다. 다음으론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종 대전 간 광역 노선의 무료 환승제 전면 도입이 뽑혔습니다. 두 도시 간 시내버스가 사실상 통합됨으로써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시민들한테 지금 말하자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바라보고 계시나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거고. 이어서 대통령 제2집물실 설치 확정과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확정, 세종예술의 전당 개관,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 급행버스 노선 신설 등이 뒤를 이었고 부동산 3중 규제의 완전 해제, 세종축제 및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KTNG 등 우량기업 20곳 투자 유치 성과 등이 올해의 10대 주요 성과에 포함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감사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이라는 업무 성격상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에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는 높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들이 많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안시가 직산향교 일대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손용환 기자입니다.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천안 직산향교입니다. 인근에 있는 직산현 관아, 온조항 사당 등과 함께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이지만 방문객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와 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직산향교 역사 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직산교동에서의 1박 2일을 비롯해 역사문화 콘텐츠 양성 아카데미, 향교 관아 보물찾기, 사산성 탐험대 등입니다. 지금까지 2,8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참가 신청이 조기에 완료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지역 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에 선정돼 문화재 청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닫혀져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골에 있는 문화재였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직산에 천안에 직산에 이런 곳이 있었고 문화재 가치, 그다음에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는 내년에도 향교 서원 활용 사업을 통해 시민과 지역 문화재와의 거리를 좁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목천 동리에 있는 이동영 선생 생가지에서도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역시 같이 활용 사업을 잘 추진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시는 도비와 시비 총 5억 5천만 원을 들여 직산향교 일원 역사 자원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탐방로도 조성합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유공 정부 포상에서 천안시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 4년 동안 2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야간 연장 68곳, 휴일 보육 2곳, 24시간 보육 1곳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별수당 지급과 선진지 연수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은 불당동의 한 호텔에서 2022 충남 청소년 정책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올해 진흥원의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상률 연구위원회 정책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또 청소년진흥원의 우수시책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던 아산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이 3년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건립 예정지가 도시개발사업지에 포함되면서 부지가 변경됐는데요. 새로운 부지가 도시개발사업지 내로 결정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둔포와 영인 등 북부권 청소년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 중인 아산시. 둔포면 일원에 오는 2026년까지 약 60억 원을 들여 동아리방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둔포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최근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부지 일부가 도시개발 사업지에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일부가 둔포 도시개발 사업 내 도로로 편입되면서 부지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지를 둔포 도시개발 사업지 내 공원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한 상황. 도시개발 사업에 맞춰 건립을 추진해야 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더 늦은 2029년에나 문을 열 전망입니다. 담당 부서는 투기 방지 등으로 도시개발 사업구역 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며 대체 부지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 등 다시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변수에 부딪히면서 문화 여가 시설이 부족한 북부권 청소년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의 1심 첫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당초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박 시장의 재판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습니다. 공판 기일 연기는 박 시장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6분쯤 세종시 연동면에 있는 교과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야간 작업을 하던 직원 60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공장 건물 중 2개 동이 불에 탔고 창고에 있던 참고서 210만여 권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치르고 제4대 세종시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는데요. 여야 갈등과 초선 의원 85%라는 불안감으로 출발했지만 실력으로 그 우려를 지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구 중서를 통해 기존 18석에서 2석 늘어 모두 20석이 된 제4대 세종시의회. 3대 의회 당시 17대 1구도로 민주당이 의석수를 압도했지만 4대 들어선 13대 7구도로 그 격차가 좁혀지는 지형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형국으로 시작된 시의회는 출발부터 삐걱댔습니다. 의장단 등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반쪽짜리 개원식으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20명의 시의원 중 17명이 의정 경험이 전무한 초선 의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장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것이 기우였음을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임시회 1차례, 정례회 2차례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 등 21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시정질문과 3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자그마한 어떤 결실들을 좀 맺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의회에서의 숙련되는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들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이전의 3대 의회 행감보다 비교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불안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의회를 이끄는 상병원 시의장이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문제로 의장 징계 요구서가 윤리위에 상정됐는가 하면 불신임안이 접수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 민주당 징계 수위에 따라 의회 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간의 새로운 의정 경험을 쌓은 제4대 세종시의회. 이제 워밍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에는 이 경험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신청자 487명 가운데 소득과 재산 기준에 적합한 184명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1년 동안 받게 됩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답례품은 천안 흥타령 쌀과 호두과자, 태악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권 등 13개 업체 48개 품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특산물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종합운동장과 도솔광장 두 곳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1시간 30분마다 정빙 시간을 갖습니다. 입장료와 장비 대여료는 무료며 하루 2차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스케이트 교실은 별도의 강습료를 받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천안 신부동에 7층 규모의 공영주차 빌딩이 지어집니다. 시는 지난 19일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보고회를 열고 총 사업비 129억 원을 들여 주차 빌딩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빌딩은 노인정과 어울림마당도 함께 갖추게 되며 235면의 주차장으로 먹자골목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엔 버스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들죠. 천안 지역 주요 승강장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강장 부스 안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바람과 햇빛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냉난방기와 온열 의자도 설치돼 있어 겨울과 여름에도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추울 때 바람 가리고 얼마나 좋아요. 아, 좋죠. 최근 천안시가 시범 설치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고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안내 방송을 통해 도착 예정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승강장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핸드폰 충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그 시내버스 운행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시내버스를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승강장은 종합터미널과 중앙시장, 두정역, 상명대 등 4곳. 천안시는 내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더욱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합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공설봉안당의 국가유공자 묘역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내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이며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전액 12로 지원되며 약 3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 부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방법이나 내용은 시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 이용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이용 가능했지만 오는 23일 0시부터는 새벽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종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운행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선 차량 한 대를 새벽 시간에 투입하고 이용 추이에 따라 운행 대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제이원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663-772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간호조무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4-6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성 ENT에서 원통 연삭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879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희망세상에서 요양보호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224-031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화 ENG에서 격리 및 전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4-511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